명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젊은 세대의 그런 정치 문제 같은 것들을 네. 좀 인식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뭐 나이 먹는 게 언제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저도 이제 영포티를 좀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20대랑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나가서 젊은 층이랑 얘기해 보면 막 00년생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99년생, 00년생. 네. 저랑 이제 벌써 10살 막 12살 막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와, 좀 힘들다. 근데 이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많이 얘기도 해보고 네.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시사를 다뤄야 되니까 인스타나 이런 쪽에서 사실 인스타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러 가서 일부러 본다. 어떤 트렌드가 있나.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늙나 봐요. 이거 왜 보는 거지? 야, 저 같은 경우에는 엄연하게 네. 이제 영포티에 속하기 때문에 영포티예요? 영포티로 해 그냥. 영으로 합시다. 영으로. 네. 뭐 미드포티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앞쪽으로 예.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런 건데. 네네. 그 형상화한 그림들 있잖아요. 예. 뭔가 좀 비하하는 듯한 네. 그 모습이 주말에 너무 내 모습이라서 주말에 이놈들이 나를 가지고 아주 네. 우롱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예. 막 매블쇼 보시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 여러 마블 가지가. 좋아하시나요? 네? 마블. 마블. 아이언맨. 마블까지는 아니긴 하지만은 제가 형은 피프티에 가까워서.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그들과 나의 인식차는 어디서 도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세대 커뮤니케이터라고 이제 예. 본인을 소개했는데 네. 그 의미 규정이 좀 어떤 겁니까? 제가 01년생인데요. 이제 저도 지금 07년생이 20살이 됐어요, 올해. 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또 노력을 하고 또 제 세대 그리고 부모님 세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극우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대 갈등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영포티도 어쨌든 세대 갈등의 형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누가 소통하고 있는가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자리 내가 먹어야겠다. 잘했네. 네, 그래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요즘 잘 나가잖아요. 네. 세대 커뮤니케이터로 야, 먹어봤습니다. 근데 커뮤니케이터면은 밑도 알아야 되지만 위도 알아야 되는데 그쵸. 그 위하고 소통은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위를 더 잘합니다. 지금 그래요? 뭐 10대, 20대들한테 정민철은 중국 한 저 빨갱이 쳐 죽여야 될 놈이라서 아무래도 좀 더 영포티 분들과 친밀하고 그 제가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세대부터 좀 중년 세대 좀 넓게 아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요즘에 10대, 20대 다수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뉴스를 접하길래 우리 네. 정민철 님을 중국 간첩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어디서 뭘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인스타죠. 이제 인스타그램이 사실상 그들에게는 전 세상이고 인스타그램에서 연예인도 보고 내 친구들과 소통도 하지만 시사도 보고 경제도 보고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네. 근데 이 인스타그램에서는 조중동, 레거시도 안 먹힙니다. 인스타그램의 조중동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인스타그램의 조중동의 정답. 존재. 자유대학. 자유대학, 자유대학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위키트리, 위키트리. 인사이트. 그렇구나. 네, 근데 위키트리가 그 김행 네.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그 창립했던 회사잖아요. 근데 위키트리가 사실 연예 신문을 원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인스타그램 들어와서는 그 카드 뉴스를 이용해가지고 카드 뉴스. 네, 이제 시사까지도 발을 넓혔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위키트리가 팔로워가 몇십만 대 돼요. 그리고 조회수는 그에 따르면 뭐 월에 한 1억 회에서 2억 회 정도 될 거고. 1, 2억 회. 네, 근데 여기서 요즘 대놓고 이재명 정부를 중국이랑 많이 엮고 뭐 안보 위기 많이 부각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 카드 뉴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분량이 길지 않고 순식간에 읽고 끝나는 건데 네. 어떻게 그렇게 짧게 논증을 이재명이 중국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셰셰 발언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엄청나게 부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인 무비자 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했을 때 좀 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봐라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중국에게 넘기기 위해서 무비자로 풀어가지고 중국인들을 막 받아들이고 또 부정선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다 논리를 뭉쳐가지고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고 중국인도 투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에만 투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그냥 중국인 무비자로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을 끌고 들어와서 얘네들이 투표하게 만들어서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한다. 이런 가짜뉴스 세계관이 있습니다. 야, 저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정보 전달의 문법이 아예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전달 문법이 달라졌다. 전달 문법이 아예 달라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중동 시대 때는 뭐 예를 들면 텍스트와 논리가 정보 전달의 문법이 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네이버와 다음에 그 과도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인스타와 유튜브 쇼츠 이렇게 넘어오면서 정보 전달의 문법 자체가 이미지랑 정서로 바뀌었어요. 이미지와 정서로 바뀌었다. 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릴스나 쇼츠 같은 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4, 50초예요. 하나 네. 보는데. 아, 굉장히 짧아요. 네. 거기에 네. 어떤 뭐 논리와 어떤 텍스트와 네. 어떤 근거들이 있겠어요. 네. 그냥 이미지와 정서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정보 전달의 문법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거기서 논리를 찾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영화의 혹은 드라마의 세계관에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이지만 거기에 빠져서 무언가 뭐 내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거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듯이 그런 정보 전달을 받았을 때 여러 번 그거를 반복해서 받으면은 그럴 믿게 수도 되는. 있겠다 네. 라고 믿게 되는. 예. 야, 그 이미지와 정서로 뭔가 전달을 한다는 게 음. 저 같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어야만 이해하는 네. 버릇이 있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그 짧은 시간에 예. 그 정서적인 측면에 소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문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레거시 언론이 전혀 안 먹힙니다. 아, 인스타그램에 전혀 안 먹히고 조선일보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밖에 안 돼요? 위키트리가 몇십만인데 완전히 달라진 판이에요. 여기에 또 저는 정책적인 그런 뭐 서포트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참 이게 허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거나 유튜브는 공식적인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들도 이 채널이 정말 100%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한 명확한 언론이다라고 공정한 언론이라고 생각해서 기대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작 자체가. 그냥 인스턴트로 그냥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구교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중동을 보면 얘네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라는 스탠다드를 가지고 이 조중동을 보는 거랑 이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소비하는 그 접근법 자체가 애초에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신뢰도가 원래 없어도 그냥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지점에 도달하는. 그래서 야. 그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나.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 정민철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열면은 네. 뭔가 인스타그램이 본인이 많이 보는 걸 제시해 주잖아요. 예. 주로 어떤 영상이 좀 뜹니까? 전부 그거 윤어게인 영상만 가득 뜨죠. 아, 그리고 진짜 이제 그래요? 이쁜 여자들 이렇게 두 개가 많이 뜨는데. 공통 분모는 있네요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쁜 여자들과 또 윤어게인 알고리즘이 합쳐져 있어요. 그게 결합이 돼 있어요. 네, 또. 그래서 자유대학이나 이런 윤어게인 단체들이 뭘 강조하냐면 우리 오프라인 집회에 나와서 힙한 분위기에서 이쁜 남자들, 이쁜 여자들 모여가지고 잘난 사람들끼리 놀자.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야, 그런 논리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전파를 네.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이제 지금 인스타그램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열세에 놓여져 있어요. 제가 내고 있는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 있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에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그럼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애들은 끝없이 늘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유대학이 선봉장에 서고 있고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밈 계정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예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언급해주면 좋아할 텐데 정민철한테 토론하자. 너 나와라. 1대1로 한번 라는 붙어보자. 영상으로만 200만 조회수를 찍고 그 친구가 1.5만의 팔로워를 가졌습니다. 대단하네. 이만큼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기울어져 있고 이제 무조건 이재명을 욕하고 악마화하고 이러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야 정치 시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명민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도 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게 딥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되게 딥한 얘기인데 민주당과 정부와 그 혹은 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은 왜 여기 인스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할까? 아, 왜 그럴까? 네. 네.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미 배가 불렀어요.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뭐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뭐 설득하고 뭐 거기서 활동하면서 영역을 넓히고 이것도 사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언론도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될 때에서 승부 보는 거지. 네. 네. 근데 이미 벌써 유튜브 판이라고 하는 건 뭐 저기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나 매불쇼나 아니면 뭐 이동영 작가나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 대한민국 전체 동접자 수 1등에서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미 그 판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인스타로 넘어간다? 뭐를 위해서? 굳이 왜? 굳이 내가 왜? 거기에 네. 들어가서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치 고관여자분들이 들으시면 배신감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 정치 시사판이라는 게 어떤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올곧게 하겠다라는 그런 베이스의 신념으로 하는 건데 근데 비즈니스 논리를 들이대면 배신감을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매불쇼가 또 인스타에 진출을 했어요. 최근에.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비즈니스 논리로 따져봤을 때 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시간 분배와 자원 분배의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굳이 인스타를 가서 내가 얼마에 뭘 먹기 위해서 저길 가느냐 생각해 봤을 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야, 문제는 근데 그런 수지타산의 문제를 넘어서 아까 말한 대로 당위와 사명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뭔가 사고 자체가 극우화되는 부분들을 막아야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네. 뭔가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에 가가지고도 정면 승부를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죠. 그러니까 좀 마인드를 바꿔서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매불쇼가 이제 인스타그램 넘어오고 나서도 보면서 생각한 건데 사실은 문법이 안 맞아요. 문법이 안 맞고 유튜브 문법과 인스타그램 문법이 또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근본적으로 한 10대, 20대의 문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럼 그게 있느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10대, 20대의 의경화는 맞춰졌습니다. 풀 자체가 달라요. 인재풀 50만 명에서 한두 명, 3명, 4명 나와서 등장하는 것과 네. 한 2만 명, 3만 명에서 똑같이 3, 4명 하라는 걸 바라는 건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인재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